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건은 경기도 장단의 고지방이라는 사람의 옥사입니다. 장단 지역은 여러분 좀 낯서실 텐데요. 6.25 전쟁 이후에 이 장단 지역이 휴전선 남북에 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남쪽에 있었던 지역도 대부분 민간인 출입 통제 지역, 민통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행정구역이 따로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연천이라든가 파주 지역에 편입이 돼서 지금은 사실은 사라진 행정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통일이 되면 또 혹시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존재를 하게 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은 옥사가 성립한 시기는 1781년, 정조 5년이고 3년 뒤인 1784년에 이 정조의 판부가 내려지는데 실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전후 사정을 감안해 보면 2년 전이었던 1779년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 사건의 개요는 당시 호라비였던 고지방이 이 과부를 겁탈하려고 했던 데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보쌈 형태를 아마 띄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보쌈은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조선 후기에 있었던 일종의 과부를 납치하는 형태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그 상대방인 과부와 합의가 된 상태에서, 묵괴가 된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당시 이제 그 과부들의 재혼, 재가가 금지되던 사회적 풍습 속에서 서로 이제 눈 가리고 아웅식이죠. 그렇게 이제 합의를 해서 호라비가 과부를 납치해다가 사는 그런 형태가 일반적인데, 그 과부와 호라비가 합의를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납치하는 그런 형태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 사건은 그 후자의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고지방이 이 과부의 집에 밤에 들어간 것은 혼자 간 것이 아니고 동행이 한 서너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원세와 또 태위, 점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같이 갔다가 어쨌든 실패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난리를 피우면서 발각이 되면서 도망쳐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일이 성사되지 않으니까 그 함께 갔던 최원세에게 이 고지방이 이제 분풀이를 하고요. 성이 나서 이제 발로 차서 죽였다.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아마 기록에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관련자는 이 피의자로 옥사의 이름이 올라간 고지방이 있고요. 또 다른 혐의자로 같이 함께 갔던 사람 중에 용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죠. 이때 죽은 최원세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아마 함께 두 명이 더 갔던 것 같아요. 태위라는 사람과 점돌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하고 보니까 이 최원세를 먼저 발로 찬 사람은 이제 용손이었다. 그렇게 이제 그 사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조가 이제 본 기록에는. 그리고 고지방이 뒤에 범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최후에 이 최원세가 발견된 것은 목을 맨 형상으로, 마치 자결한 것처럼 목을 맨 형상으로 꾸며놓고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목을 맨 것은 본인이 맸다기보다는 누군가가 이들 중에 한 명이 목을 메고서 그렇게 이제 꾸며놓은 것으로 이제 보였죠. 다만 지난 몇 가지 이제 콘텐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건에는 이 정범이 둘이 없다는 것이 조선시대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과는 달리. 그래서 용손과 이 고지방이 둘이 손댄 것은 분명한데 정범이 누구인지가 계속 이제 논란이 됩니다. 문제는 이 고지방이가 4년 동안 달아났다가 1700 아까 79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다가 1780 한 3년쯤 아마 그때 이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제 그 체포가 나중에 됐는데요. 그래서 일단 그 오간에는 먼저 이제 그 고지방이 달아난 동안 이제 용손을 가지고 수사를 했겠죠. 그래서
용손을 이제 정범, 뭐 원범이나 수범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용손을 정범으로 하고 고지방을 이제 종범, 간범으로 하는 형태로 해서 이 오간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제 정조가 이제 이걸 보고서 1783년에 전교를 내려요. 이 공동범죄는 정범과 종범, 즉 수범과 종범을 엄격히 구분한 뒤에야 성립시킬 수 있는데 이번 옥사는 자기가 볼 때 의심스러운 점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한 7, 8가지 그 의심스러운 점을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당초에 이 과부를 취하려고 했던 당사자는 호랍이었던 고지방이다. 그런데 그러므로 고지방을 이 수범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그렇다면 이제 이 지금 수범으로 올라왔던 용손은 종범이 되겠죠. 그런데 용손을 주범으로 한 것이 이상하다. 두 번째로 처음에 아마 그 과부를 그러니까 최원세는 밖에 있었고 죽은 최원세는 밖에 있었고 고지방 용손이 안에 들어가서 과부를 납치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과부를 안고 나와서 최원세에게 줄 때 그때 아마 동네 사람들이 막 알게 돼서 막 쫓아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과부를 못 업고 오게 되고 이제 이 참여했던 사람들끼리 이제 도망을 쳤던 것 같은데 그러는 과정에서 어쨌든 이 과부를 취하려고 했던 고지방이 이 분한 마음이 당사자니까 용손보다 당연히 몇 배나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일을 제대로 처리 못한 최원세에게 분풀이를 했다면 고지방이 용손보다는 더 어쨌든 분풀이할 그 동기가 더 많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용손을 수범으로 하는 것이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달아나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쫓아오지 않는 쯤 되는 이제 어떤 고개 위에서 이제 아마 다툰 것 같아요. 거기서 이 최원세한테 네가 힘을 다하지 않아서 일이 성사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고지방이 아마 최원세에게 아주 갖은 욕설을 다 퍼붓고 그러면서 이제 아마 싸움의 단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최원세랑 싸웠을 당사자도 고지방일 것인데 왜 고지방이 아닌 용손을 정범으로 올렸느냐. 이게 이제 세 번째 의심스러운 점이다라고 했고요. 또 이때 함께 목격했던 같이 참석했던 이제 태위, 점돌 이들의 이제 공초를 보면 용손이 이제 취한 김에 세게 차서 발로 차서 최원세가 그 자리에 이제 주저앉았다 이렇게 공초를 했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목격자니까 이제 중요하죠. 그런데 이 태위는 아마 성씨가 고씨였던 것 같아요. 고태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위는 고지방하고 성이 같고 그러니까 친척이죠. 그리고 점돌도 가까운 인척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씨는 다를지 몰라도 점돌은 이제 성씨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목격자인 증인 태위와 점돌이 전부 그 용손이 발로 찼다는 진술을 하는데 이들은 둘 다 고지방하고 친척이다, 친인척이다. 그럼 당연히 고지방 편 드는 게 인지상정이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네 번째 의심스러운 점이다. 그리고 태위 등이 이제 고지방 편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처리를 하는 상황에서 용손이 먼저 내려가고 고지방은 홀로 남아 있었다. 최원세와 이런 진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진술한 것은 고지방이 어쨌든 혐의가 더 강한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그 다섯 번째로 의심스러운 점이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 어쨌든 이들이 그 고지방과 최원세를 남겨놓고 내려올 때까지 고지방은 최원세는 숨이 끊어지지 않고 있었다. 결국 고지방이 남아있을 때 최원세가 숨이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섯 번째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되지 않겠느냐. 다음으로 만약에 이제 고지방이 범행을 하지 않았다면 왜 지금 달아났다가 4년 만에나 나타났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용손이 정범이라면 이 최원세가 이제 같이 일행이 결국 죽었잖아요. 이 최원세가 죽었다는 부음, 지금 이제 부고라고 하죠. 요즘에야 뭐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되게 이제 부고를 전하지만 예전에는 그걸 다 일일이
그 어떤 편지 형태로 써서 전하거나 이런 식으로 알렸죠. 그 부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용손이었다. 용손 지가 범인이라면 왜 최원세의 부음을 동네방네 전했겠느냐. 이게 또 7번째 의심스러운 점이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고를 치고 나면 일단은 겁이 나니까 아주 정신없는 길에 도망을 갈 수는 있는데 4년 동안이나 숨어 있었다는 것은 고지방이 이거는 그리고 아마 이름을 바꿔서 행세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너 왜 도망갔느냐 하니까 뭐 살인 사건 이야기는 하지 않고 군역을 피하려고 도망갔다 그렇게 아주 군색한 변명을 했다. 이게 역시 8번째로 의심스러운 점이다. 이러한 정황 여러 가지 이제 그 의심스러운 점이 8가지나 되니까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러면서 또 몇 가지 근거를 더 듭니다. 정조가 뭐 정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치를 한번 따지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하는데요. 최원세의 목 쏠린 상처를 보면 이게 스스로 목맨 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그 목맨 형태로 발견이 됐다고요. 그런데 지금 정범이라고 되어 있던 용소는 태위 점도라고 먼저 내려왔고 고지방이 뒤에 쳐졌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목을 조른 것은 스스로 목맨 게 아니면 누가 목을 조른 거죠. 근데 이 목을 조른 당사자는 용손이 아니다. 그러면 결국 이 목을 맨 것은 고지방이 한 일이 된다. 만약에 고지방이가 애초에 최원세를 때리거나 발로 차지 않고 용손 혼자 만약에 범행을 했다면 고지방은 나중에 태위처럼 뒤에 증인이 돼서 죄를 용손한테 돌리면 되는데 왜 굳이 혼자 뒤에 남았겠느냐. 이게 고지방이 범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그런 또 근거이다. 정황이다. 그로 미루어 보면 그 목을 졸라 죽인 것만이 고지방일 뿐만 아니라 아마 처음에 차고 발로 때리고 할 때도 고지방이 주범이었을 것이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용손은 종범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나중에 이제 최원세가 이제 죽은 뒤에 스스로 이게 이제 그 목을 졸른 것이 실제로 그것이 직접적인 사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쨌든 죽은 뒤에 어쨌든 목매도록 이렇게 꾸며놓은 것도 역시 고지방이기 때문에 고지방은 어차피 사형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나중에 이제 이 최원세 시신을 이제 얘들이 이제 안 올라오니까 안 내려오니까 이제 나머지 일행들이 이제 가봤더니 태위가 이제 그 올라갔다 그래요. 근데 이때 이제 이미 이제 목졸라 죽은 것처럼 그런 형태를 띠고 최원세가 죽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잠깐이라는 겁니다. 고지방이 뒤에 쳐진 건 잠깐인데 실제로 또 목맸던 것처럼 보이는 흔적, 목에 어떤 목을 어떤 천이나 끈으로 졸렸던 흔적은 있는데 끈은 또 막상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처가 났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자결일 리가 없죠. 자결일 가능성보다는 이제 타살일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그렇다면 고지방이 목을 졸라서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여기서 또 약간 과학수사 형태의 그런 언급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무원록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원통함이 없도록 하는 책이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으로 치면 이제 법의학 서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원록은 이제 원래 중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검시하거나 할 때 많이 사용이 됐고 이것이 굉장히 증보판이나 개정판이 많이 나와요. 증수 무원록이라든가 여러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무원록에 보면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숨을 헐떡일 때 조금이라도 손찌검을 하면 혀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지 않고 이에 닿는 형태로 아마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현대의학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의학과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데 이 최원세가 발견됐을 때 시신의 흔적이 막 죽기 직전에 숨을 헐떡일 때 밖에서 외력에 의해서 손을 간 형태. 아마 이제 혀가 밖으로 안 나온 형태로 아마 발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록과도 합치하기 때문에 그 흉악함이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고지방이 정범임에 틀림없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뒤에 이제 공초 내용을 보니까 또 이제 정조의 판단에 용소는 그래도 앞뒤에 말이 조리가 있더라. 그런데 고지방의 공초는 전부 꾸며댄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오간을 올렸던 지방관들, 수령과 감사와 이제 형조에 대해서 막 엄하게 정조가 꾸짖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때 이제 처음에 초검관과 복검관, 되게 이제 초검관은 그 고을의 수령이 하고 복검관은 되게 이웃 고을의 수령이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들이 고지방이 이제 달아난 상태죠. 처음에는 검시할 때는 고지방의 체포를 기다리지도 않고 성급하게 용손을 정범으로 만든 것은 이미 경솔한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이를 그냥 후딱후딱 처리하려는 그런 관행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고지방이 나중에 이제 그 붙잡혀 왔으면 수법 종범을 다시 바꾸든가 하는 그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용손을 정범, 고지방을 종범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다. 그러니까 정범을 고지방으로 고쳐야 된다. 이런 이제 그 정조가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다시 이제 뭐 지금으로 치면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된 셈이니까 본도와 형조에서 이제 다시 글을 올립니다. 그래서 정범이 체포되었으니 고지방을 엄중히 신문에서 다시 올리겠다. 그 용소는 이제 종범이니까 참작해서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이때 정조가 이제 1차 판결을 내리는데 고지방이 이제 정범, 원범이니까 용소는 정상을 참작해서 유배를 해라. 종범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가벼운 거죠. 근데 이때가 마침 막 사면령을 내렸을 때예요. 사면령은 이제 요즘에는 뭐 특사 그런 것 때문에 말이 많지만 이제 이때는 이제 일반 사면이죠, 되게. 그래서 무슨 뭐 가뭄이 들거나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이제 이런 데가 있으면 대사면령을 내립니다. 사면령 내리면 기존에 잡혀있던 사람들 그리고 기존에 이제 기결수들도 다 풀어주죠. 이들은 아직 미결수긴 하지만 이미 이제 조사 중이지만 사면령이 내렸으니까 용소는 이제 여기에 포함을 시켜라. 그래서 귀양 보내는 대신 유배하는 대신 형장 즉 매질 몇 대 하고 풀어주고 매질 몇 대 한 뒤에 이제 풀어주어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정조의 입장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어떤 결론이 아주 이상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